새말귀의 안내서 절대성과 상대성 제6강 허공법문. 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유튜브에 중냄비가 올라갔거든요. 저기 모두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다시 한번 꼭 보십시오. 그 중냄비 한번 꼭 보십시오. 보시면 또 이런 말 그때 법회에 참석했는데 이런 말은 못 들었는데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담씨 꼭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저기 표고사님 꼭 한번 보십시오. 예, 꼭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공부할 차례가 56쪽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어떤 도반하고 상담을 상당히 긴 시간을 했는데 한 3시간쯤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했는데 제가 그분한테 가장 권한 것이 뭐냐면은 어려우니까 상담을 하셨겠지요. 어려우니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일과 행하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예불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시간 앉고 좌선하고, 그 다음에 축원하고, 원노트 쓰고 축원하고, 그 다음에 감사 쓰고 모습 공식하고. 그 속에 지금 도반님이 풀고 싶어하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답이 그 속에 있으니까 스스로 그것을 행하면서 거기에서 답을 얻으라고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보면은, 또 공부를 할 때 보면은 경전도 있고 또 어록도 있고 또 법문도 있고 다 많습니다. 그죠? 또 주위에서 하는 얘기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 해결을 하는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또는 그 글을 읽고 자기가 수용을 해서 자기가 그것을 자기 것으로 했을 때 그것이 진짜 자기 살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보고 듣는 것으로 자기가 그것이 해결이 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자기가 수용을 해서 그것을 직접 그대로 행해 봤을 때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답이 그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3시간은 엄청난 시간이더라고요. 밤 12시 반까지. 근데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얘기를 하다가 보면 본인이 이제 정리도 되고, 또는 이제 저는 제3자니까 3자가 이렇게 바라볼 때 본인은 이제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잘 캐치를 하지 못하는 부분, 저는 또 3자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원노트 쓸 때, 그러니까 첫 페이지에 쓰는 원노트 제목, 두 번째에 쓰는 원노트 제목을 딱 제가 간단하게 딱 그 원노트를 그 제목으로 딱 쓰라고 했어요. 무조건. 그랬더니 본인이 굉장히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렴풋이 괴롭다 하다가 딱 명료하게, 간단 명료하게 말하자면 확실히 드러내는 거죠. 문자로. 그러니까 굉장히 명확해지는 거죠. 그 내용들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내용과 자기가 만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만나야 되는데 보통은 그것과 만나지 않고 자꾸 그 주의를 맴돈단 말이죠.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근데 그 주의를 맴돌아서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의 핵심을 봐야 되는데 그 핵심 보기가 두렵죠. 보통은 두렵습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로 그거를 그 핵심을 자기가 핵심에 다가가서 봐버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고정관념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것보다 훨씬 좀 더 마주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과 굴리기를 계속 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딱 이렇게 중심이 서요. 사람이 집도 중심이 서고
또 사람도 중심이 바로 서야 주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도 이게 흔들리지가 않거든요. 흔들리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과 굴리기를 하면 중심이 딱 서요. 중심이 서서 그 중심이 깊이 더욱더 깊이 뿌리를 박으면 더욱더 뿌리 깊은 나무가 될 것이고, 처음에는 그렇게 깊이 뿌리 박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바람이 좀 세차게 지나가면 또 흔들리는 나무도 되지요. 그렇기는 하나 계속해서 한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깊이를 뿌리를 많이 내리고 있는 자신을 어느 날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스스로 답을 찾으라고 그렇게 제가 어저께 상담을 했는데, 하여튼 그분이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직접 자기가 행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라고. 내가 괴로워서 죽겠는데,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죽겠는데, 그런데 실제로 벗어나는 행동은 잘 안 하게 되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기를 내서 오늘부터, 오늘 이제 시작을 했겠죠. 오늘부터 시작을 하라. 그래서 스스로에게 말하자면 그런 괴로움이 정말로 귀하고 귀한 당신의 존재를 굴복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자기 존재를 정말로 존귀하게 생각하라고 그렇게 어저께 했네요. 그래서 저도 참말로 배운 바가 많습니다. 자, 56쪽 한번 보시죠. 여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 일과 굴리기에 원노트를 쓰게 됩니다. 처음에는 원노트를 쓸 때 말하자면 그 요점을 콕 집어서 자기가 요점을 콕 집어서 굉장히 간결하고 명료하게 쓰기가 쉽지가 않죠.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하고 하다가 보면 관찰하는 힘이 커져요. 관찰하는 힘이 커지기 시작을 하면 자기의 그 문제를 바라보는 힘도 커져서 굉장히 그 요점이 탁 파악이 잘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어저께 이제 안 그래도 이야기를 쭉 하면서 내가 얘기를 한 것이 도바님은 너무 자기의 그 감정을 굉장히 포장을 하고 있다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 포장을 이렇게 한번 쓱 걷어내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하고 전혀 다른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 포장을 자꾸 해가지고 그 포장을 벗어내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꾸만 거기다 포장을 하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제가 저번에도 우리가 법문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정말로 마음이 많이 불안하다 또는 화가 난다 이랬을 때 그 화가 난다가 속으로 들어가면 불안하지요. 불안한 것을 더 들어가면 되게 잘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너무 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잘 되고 싶은 것이 없으면 불안할 리도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되고 싶은 거를 내려놓으면 불안할 일도 없고 화가 날 일도 없고. 근데 겉으로 딱 포장돼서 드러나는 거는 화인 거야. 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화를 가지고 자기가 싹 덮어놓고 자꾸 각색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을 자꾸 각색을 한다. 그러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앉는 것이거든요. 앉아서 이제 가만히 있어 보면 그
그 말하자면 각색하는 그것이 이렇게 쓱 벗겨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화가 되게 났는데 이 화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보통은 화의 원인을 자꾸 바깥에서 찾거든요. 이 바깥에서. 그렇지 않아요. 화의 원인은 어디서 찾냐? 화에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화의 원인은 화를 자세히 보았을 때 그 원인이 그 속에서 있거든요.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그 속에 있으면 그 원인이 또 결과가 되죠. 그래서 그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감정이 일어나고 막 생각이 일어나고 이랬을 때 가만히 보면 보통은 한 겹 정도가 아니거든요. 한 겹 아래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바라볼 때는 그 중심을 가만히 아무 생각을 하지 말고 가만히 뚫어져라. 잘 관찰을 하면 그 안에 답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자꾸 다른 데서 찾는다는 것은 이미 오염이 되어 있는 겁니다. 뭘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자꾸 찾거든. 내 자료로 자꾸 찾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굉장히 단순하고 말하자면 그 있는 그대로를 안 보고 자꾸 어쩌냐 막 양념을 칠해버려. 양념을 발라버려. 그러니까 뒤죽박죽을 만들어버리니까 또다시 자기가 거기서 헤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힘을 키우는 것이 바로 일과 굴리기입니다. 일과를 굴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 할 때는 이 힘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3년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 힘이 나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꼭 일과 굴리기를 꼭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빠지지 마시고요. 진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감사 축원하는 거 그것도 이제 다시 얘기를 이제 또 하고 그랬는데 정말로 필요한 게 축원이거든요. 자기를 축원하는 것이거든요. 자기를 축원해야 돼요. 자기를 축원해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고 해서 한번 시작을 해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본인이 스스로 자꾸 찾아내라고 했어요. 자꾸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돼. 자꾸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공부가 좋은 공부입니다. 실은. 자, 56쪽 허공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공부하고 있는 학생에게 자네 어제 허공 봤나 허공으로 인해서 짜증나 이게 허공 말입니까? 그래 어제 허공 봤나 말이다. 의심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어제 허공 봤나? 예 어제 허공 봤습니다. 그럼 오늘 허공 봤나? 예 봤습니다. 내일 허공 봤나? 예 안 봤습니다. 말을 고르나요? 정직한 말이거든. 내일 허공 안 봤거든. 내일이라는 말만이 그 일자를 빌려서 내일이란 아직 안 왔거든. 허공 자체에 어제와 오늘이 있다면 허공이란 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데 어제 오늘이 있다면 가만히 생각해보더니 예 맞습니다. 허공 자체에 어제 오늘이 없습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찌 허공에 어제 오늘 내일이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네 백년도 허공 하나? 예 맞습니다. 그럼 백년도 허공 하나? 예 맞습니다. 예. 요 허공본문은 선생님의 그 허공본문, 수술본문, 타이어본문 이 세 가지가 정말 촌철살인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본문 안에 모든 이치가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허공 본문은 그러니까 그 무렴거사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한 50년 전 얘기입니다. 50년 금방 가네요. 50년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무령거사님이 그 학생 때, 대학생 때 이제 이런 질문을 선생님이 이제 하신 겁니다. 그때만 해도 선생님도 되게 선생님이 60세 정도 되셨나? 60세 정도 되셨습니까? 그때 백봉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선생님도 막 그냥 힘이 퍽 나신 그런 때죠. 60세면 엄청 힘이 좋으실 때입니다. 자네 어제 허공 봤나? 하고 물으니 이거 한번 보면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선생님이 뭘 딱 물으면 뭐 특별한 거 있는가 싶어서 깜짝 다 놀랍니다. 그리고 머리에서 확 자료가 돌아가죠.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그죠? 어제 허공 봤나? 하고 물으니 깜짝 놀란단 말이죠. 저 허공 말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 어제 허공 봤나? 그 말이다. 의심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어제 허공 봤나? 그러니까 어제 허공 봤습니다. 그럼 오늘 허공 봤나? 예, 봤습니다. 내일 허공 봤나? 예, 안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건 시간이라는 뜻이죠. 어제, 오늘, 내일은 시간인데 보통은 우리가 늘 모습만 보니까 모습에는 어제, 오늘, 내일이 붙지요. 여기는 요점이 뭐냐면 허공이거든. 모습 없는 허공이거든. 그러니까 모습 없는 허공에 어제, 오늘, 내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거든, 지금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 공부에 아주 중요한 요점입니다. 왜 이 허공이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허공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우리 성품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또 우리 성품을 드러내려면 허공을 다루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품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고 허공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허공이라는 것은 어제, 오늘, 내일이 없고 또 정해진 가도 끝이 없고 이렇게 되죠. 이제 공간적으로는 가도 끝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성품짜리를 드러내려면 어떻게 드러내죠? 송장훈 씨 어떻게 드러내죠? 우리 성품짜리 어떻게 드러내죠? 모습을 통해. 어떤 모습을 통했어요? 성품 바탕 작용인 모습을 통해서. 꼭 찍어서 한번 말해봐요. 밥 먹고 일하고 성내 이렇게 보는 성품이 뭐지요? 견성, 보는 성품. 또 듣는 성품은 문성. 그 다음에 감각하는 성품은 각성. 그 다음에 생각하고 의지작용을 하는 것이 지성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견, 문, 각, 지를 지금 여러분 다 보고 있죠? 눈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뭐가 보냐? 성품이 보거든. 성품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품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허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품이 어제, 오늘, 내일도 없고 또 가도 끝이 없고 그것이 지금 내가 보는 이 성품의 말하자면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허공 그냥 말을 하면은 잘 모르지요. 그런데 허공을 비대해서 비유로 해서 말을 하면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는 바로 이 성품짜리가 허공과 같은 자리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치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말을 할 때 보고 듣고 말한다 이렇게 할 때 눈이 본다, 귀가 듣는다 이래 버리면 죽도밥도 아니죠. 근데 눈이 뭐야? 눈이 눈이 그 모든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눈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정물이란 말이죠. 무정물이니까 눈이 보는 것은 아니다. 눈에 비치기는 하지만 눈에 보는 것은 아니다. 혹시
저기 정봉기 씨 안경 쓰고 있는데 안경이 봅니까? 아니 안경을 안 봅니다. 안경 안 보지요. 혹시 이어폰 이렇게 들을 때 이어폰으로 우리 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이어폰이 듣습니까? 아니요. 안 듣죠? 이어폰이 지 혼자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귀는 이어폰과 같은 작용을 하는 것이다. 눈은 안경과 같은 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성품자리가 본다. 근데 이 성품자리는 허공과 같다. 허공은 어제 오늘 내일 시간이 끊어지고 가도 끝이 없는 모습 없는 그 자리다. 내가 보는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라 이 말입니다. 지금 말하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허공본문이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면 말은 옳은 말이요 정직한 말이거든. 내일 허공 안 봤거든. 내일이란 말마디 그 이름자에 휘둘려서 내일이란 아직 안 왔거든. 내일 안 왔잖아요. 내일 안 왔는데 내일을 어떻게 봐? 그러니까 못 봤다고 하는 거죠. 근데 허공 자체에 허공이 모습이 없는데 어제와 오늘이 있더냐? 허공이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데 어제 오늘이 있더냐?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예, 맞습니다. 허공 자체에 어제 오늘이 없습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찌 허공에 어제 오늘 내일이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네 100년 전 허공 봤나? 예, 봤습니다. 지금 봤다는 것은 여기 앉아서 100년 전을 봤다라는 얘기죠. 스승하고 제자하고 지금 문답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지금 앉아가지고 100년 전 허공 봤나? 그러니까 예, 봤습니다. 또 그럼 자네 100년 후 허공 봤나? 그러니까 예, 봤습니다. 이렇게 되죠. 오담씨 그럴듯합니까? 이해가 조금 됩니까? 매우 어렵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예, 좋습니다. 예. 우리는 늘 모습을 중심으로, 모습을 바탕으로 해서 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허공도 어제, 오늘, 내일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허공도 어제, 오늘, 내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텅 빈 허공에는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말이 붙을 수가 없어요. 말이 붙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치적으로 이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의 성품자리가 바로 허공과 같은 것이구나. 어제 오늘 내일이 끊어진 자리. 그러면서 어제 오늘 내일을 다툴 수 있는 그런 자리구나. 본래 나는 그런 자리구나. 본래 나는 그런 정말로 유아 독전 자리구나. 이것입니다. 정봉기 씨 이해됩니까? 그런데 너무 그러니까 너무 이게 뭐라나 이게 바운다리가 너무 커가지고 그거 알거든요. 다 알게요. 바운다리가 너무 커서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지금 현재는요. 자, 그 다음에 57쪽 거기 그 밑에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제 여기 허공 본문에 대한 지금 이제 허공 본문을 풀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십시오. 시작. 모습 없는 허공에는 시간이 끊어졌으므로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시간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름에 휘둘립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늘 변하는 모습에만 들어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모습에는 시간이 들어오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습의 방향이 허공에 대해서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시간이 있지 않는다면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2500년 후도 지금이 아닐까요? 예. 만약에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시간이 붙지 않는다면 텅 빈 허공은 모습이 없으니까 2500년 전에도 바로 지금이고 오늘도 지금이고 2500년 뒤에도 바로 지금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노담 씨 어때요?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 자리는 진짜 내 허공으로서의 나의 자리는 2500년 전, 지금 2500년 후에도 늘 여여한 자리다 이 말입니다. 2500년 전에 있었다가 지금 또 있다가 2500년 후에 없어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2500년 후에도 늘 한결같은 그런 자리다. 이것이 바로 진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지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자리다.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말이 붙으면은 무엇을 뜻하냐면 영원에는 시간이 붙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붙지 않는다는 건 모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원이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말은 모습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변하는 모습에만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과거하고 오늘은 어제 허공 보고 오늘 허공은 본 것 같은데 내일 허공 봤다면 내일에 쏙 들어가거든. 내일 쏙 들어가가지고 허공은 아무 모습이 없는데 내일이라는 말마디에 내일 안 봤으니까 모릅니다. 이게 안 봤습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허공은 모습이 없어서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시간이 붙지 않는다. 시간이 붙지 않는다. 지금 이 이치가 매우 소중하고 소중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한번 이 이치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활하는데 적용이 되고 공부하는데 연습이 될 것인가 한번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밑에 읽어보 주십시오. 이치오는 그렇습니다. 참으로 엄청나고 놀라운 사실인데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이 흘러오는 모습에만 늘 들어가자 그 바탕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다만 바라보다가 파도의 바탕이 물을 잊은 것과 같습니다. 아직도 시간이 끊어졌다는 의미를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습이 없으면 시간이 끊어져. 시간이 끊어지면 변할 것이 없어.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 시작과 끝이 없어. 시작과 끝이 없으니까 불생불멸이지요. 불생불멸입니다. 그러니까 1억 년 전이나 지금이나 1억 년 후라는 것도 모습이 없는 데는 1억 년 후에는 이렇다. 지금은 이렇다. 1억 년 후에는 이렇다. 할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모습이 없어요. 모습이 없으니까 1억 년 전, 지금 1억 년 후라는 말이 거기에는 들러붙지 않는다. 우리의 성품 자리에는, 허공 자리에는 들러붙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참으로 엄청나고 놀라운 사실인데, 참으로 엄청나고 놀라운 사실이죠. 참으로 엄청나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이 들러붙는 모습에만 늘 들어앉아서 그 바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파도만 바라보다가 파도의 바탕인 물을 잊은 것과 같습니다. 아직도 시간이 끊어졌다는 의미를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에카르트 톨레? 지금 이 순간. 예.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그게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한 거죠. 근데 그 원뜻은 그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의역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제목이.
이 순간을 살아라. 이 순간을 살아라. 그 제목을 보면 보통 우리들은 몸뚱이 나인 상태에서 이 순간을 살아라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가 붙어 있는 시간이 있는 이 순간을 살아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죠? 근데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딱 그거를 보면 이 순간이라는 것은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2500년 후에도 같은 이 순간인 것입니다. 그게 찰나가 영원이고 영원이 찰나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 제목이 뜻하는 바는 바로 이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 순간이라는 것은 영원이 곧 순간이고 순간이 곧 영원인 바로 그 허공과 같은 영원한 생명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너희 성품자리에서 살아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본래 너희 성품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을 잘 굴려라. 이 말이 되죠. 그 제목을 해석을 하면.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 순간이라고 하면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이 순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그 저자의 뜻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요. 2500년 전 부처님이 말씀하실 때도 지금 여기이고 우리가 지금 책을 보는 순간도 지금 여기이고 천년 뒤에 수행하는 사람도 지금 여기입니다. 이것이 시공간이 끊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모습 없음은 영원입니다. 영원이란 시작과 끝이 없고 나고 죽는 것이 없는 것, 즉 시간이 끊어진 것입니다. 시간이 끊어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요? 모습이 없고 시작과 끝이 없다.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now and here이라고 굉장히 많이 우리가 듣고 있죠. now and here. now and here이 바로 지금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요? 나의 성품자리, 허공자리를 바탕으로 했을 때 now and here이 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든 now and here이에요. 왜? 모습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과 공간이 들러붙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now and here입니다. 부담씨 그러면은 진짜 자유롭겠죠. 진짜 좋겠죠. 진짜 자유롭습니다. now and here이 되면 모든 생각, 감정, 또 일체의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많은 괴로움이나 또 즐거움, 지금 현재 괴로움이나 즐거움, 미래에 올 그런 괴로움이나 즐거움에서 어떻게 된다? 그것이 전부 다 now and here이에요. now and here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가 되는 것이거든요. 진정한 자유가 되는 겁니다. 뭐 자유라니까 어디서 매여 있다가 풀어지는 걸 자유라고 하는데 본래 자유라는 것은 매인 적이 없는 겁니다. 매인 거는 뭐가 매였다? 모습에 들어앉았기 때문에 매이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매인 적이 없어요. 우리의 본래 자리는. 왜? 매일 모습이 없잖아요. 매일 모습이 없어요. 매일 모습이 없는 그런 존귀한 자리인데 어떻게 한다? 보고 듣고 말하는 그 모습에 탁 들러붙는 거죠. 들러붙어서 거기 딱 들어 앉아버려. 앉으면 뭐가 생긴다? 시공간이 생겨버린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공간이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 나다. 내 것이다. 이것이 시공간이 생기는 가장 첫째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생각이 들러붙으려면 어디에 들러붙어요? 몸뚱이에 들러붙든지, 뭐 영혼이라고 생각하는데 들러붙든지, 뭐 식이라고 하는 데가 들러붙든지, 내 마음이라고 하는데 들러붙든지, 어디든 들러붙어야지 그것이 그 나라는 것이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나라는 생각은 뭐가 같냐면 도깨비 풀 같아요. 우리 산에 가면 그 도깨비 풀이라고 아십니까?
이렇게 탁 달라붙어 있어요. 뭐 저기 가방이고 뭐 이런 옷에 탁 달라붙어 있어요. 근데 거기 달라붙을 환경이 안 되면 도깨비 풀이 못 달라붙거든요. 아마 그렇게 그 도깨비 풀은 그렇게 달라붙어서 번식을 하나 봐요. 이렇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뭐 또 저 동물의 털에도 달라붙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자기의 그 씨를 퍼뜨리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나다 하는 생각이 어디 달라붙어야 되거든. 나다 하는 생각 지 혼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것이 자체성이 없고 헛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어디에 달라붙느냐? 제일 먼저 달라붙는 게 몸뚱이야. 그 다음 달라붙는 것이 바로 그 몸뚱이에 달라붙어 내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거기서 일어나는 생각, 감정 이런 것이 전부 다 내 마음이다. 오온이지요. 색수상행식. 그래서 몸뚱이에 탁 달라붙으면 수상행식에 딱 내 마음이다. 몸뚱이가 내 것이다. 이거는 내 생각이다. 이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해버린다. 근데 그거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 하면 사라져. 일체의 모든 모습을. 거기에 누가 없다? 무담씨. 크게 말해봐. 내가 없다. 내가 없다. 한 번 더 시작 크게. 내가 없다. 내가 없다.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 거기에 내가 없다. 내가 없으면 도깨비 풀이 달라붙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달라붙을 수 있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못 달라붙어요. 우리 우담씨 내가 없다라고 2번이나 말했어요. 그래서 화가 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변한다 할 것이다. 거기에 내가 없다. 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에 달라붙어? 화에 쫙 달라붙어. 화가 내 것이다 이라네. 화가 내 것이다 이라네. 내 것이면 절대로 안 나죠. 절대로 안 나요. 안 좋은 것도 절대로 안 나요. 안 좋은 글씨일수록 더 안 놓지. 무형아 글체.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 그러니까 그 인연과 조건을 잘 관찰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그 모습을 그 인연과 조건을 관찰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이게 막 뒤죽박죽이 되고 늪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정말로 중요한 공부 방법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2500년 전 부처님이 말씀하실 때도 now and here, 지금 여기요. 또 우리가 지금 책을 보는 순간에도 now and here. 1000년 뒤에 새말귀를 수행하는 사람도 now and here. 왜? 부처님이 법문하시고 우리가 책을 보고 지금 1000년 뒤에 수행하고 하는 것이 전부 뭐가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가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항상 now and here이에요. now and here. 몸뚱이가 났다가 몸뚱이가 사라져버려도 now and here. 항상 now and here. 그래서 이것이 시공간이 끊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시공간이 끊어졌다. 우리 이렇게 하지요. 시공간이 끊어졌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now and here입니다. 그것이 시공간이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매치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습 없음은 영원입니다. 왜냐? 영원이란 시작과 끝이 없고 나고 죽는 것이 없어. 즉 시간이 끊어졌습니다. 시간이 끊어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요?
모습이 없고 시작과 끝이 없다.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경전이나 이런 거 보면 그 번뇌도 무시무종, 무명도 무시무종, 그죠? 깨닫는 자리도 무시무종이라고 나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렇게 나와요. 무시무종, 불생불멸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이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죠. 그렇다면 몽둥이는 모습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몽둥이는 모습으로 시간이 있고 과거 현재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가 있으므로 시작과 끝이 있고 시작과 끝이 있으므로 나고 죽음이 있습니다. 나고 죽음이 있으므로 젊음과 늙음이 있습니다. 나고 죽고 젊고 늙는 것이 바로 변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몸뚱이는 모습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몸뚱이 다 가지고 계시죠? 김정혜 보살님도 가지고 계시고 이동영 보살님도 가지고 계시고 표성근 보살님도 가지고 계시죠? 예, 우리 몸뚱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몸뚱이는 모습입니까? 정봉기 씨 모습입니까? 네. 모습이라고 할 때는 바로 지금 그 밑에 있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뜻이냐? 몸뚱이는 모습이므로 시간이 있고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과거, 현재, 미래가 있으므로 시작과 끝이 있고 시작과 끝이 있으므로 나고 죽음이 있고 나고 죽음이 있으므로 젊음과 늙음이 있습니다. 나고 죽고 젊고 늙는 것이 바로 변하는 것입니다. 몸뚱이는 모습입니까? 그럼 지금 모습인 줄 알아.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생활할 때는 내 몸뚱이가 모습이다. 이거 까맣게 잊어버려. 까맣게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몸뚱이는 모습입니까? 모습입니다. 생각은 모습입니까? 모습입니다. 감정은 모습입니까? 모습입니다. 모습입니다. 이것은 변하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다음 사라지는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물건이라는 말입니다. 실체가 없어요. 모든 모습은 실체가 없어요. 자체성이 없어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백봉 선생님 법문하실 때 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자체성이 없다는 것만 확실히 알면 불교 공부 90% 이상 거의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체성이 없다는 말은 실체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공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달라붙겠나요? 안 달라붙죠. 달라붙는 그 생각도 자체성이 없는 거지요. 송창훈 씨 이해됩니까? 달라붙는 그 생각도 자체성이 없는 것이에요. 일체의 모습이 전부 자체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처가 비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뚱이가 모습이야. 그래서 제주도의 법계가 혼자서 이 법문만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하고 음성 법문만 들으면서 혼자서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하다가 몸뚱이가 모습이구나. 그걸 설거지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몸뚱이 모습이라는 건 늘상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늘상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담이도 아는 거잖아요. 우담이가 여기서 제일 막내인데 우담씨도 아는 거 아닙니까? 몸뚱이가 모습이라는 것은. 그런데 모습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습이 무엇을 뜻하는가? 모습이 뭘 뜻하지요? 그럼 모습 공식을 해야 되죠. 자, 모습 공식 한번 해봅시다. 시작.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벗기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돌리자. 예, 그것이 모습의 속성이에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 이 모습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의 본성은 뭐야? 공성이에요. 공성. 공성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정말로 그 무지에서 벗어나려면 공성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바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그거 하지요. 모습공식 하고 있죠. 지금 모습공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뚱이가 모습이냐? 모습이지. 모습은 뭔데? 변하는 거잖아. 자체성이요. 그러니까 이 몸뚱이를 나라고 할 수가 없네. 너무나 이론적으로 보면 그냥 자기 그 이치가 확실한데 이게 그렇게 믿어지지를 않네요. 표성근 거사님 믿습니까? 믿으려고 노력 많이 하고 계신답니다. 아직까지 말씀이 조금 자신이 없으시네.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페이지까지 다 하고 끝을 낼 것입니다. 변하는 것은 가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몸뚱이가 진짜 내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무엇일까요? 어렵습니다. 진짜는 모습이 없고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 절대성이 진짜 나입니다. 실감은 안 되지만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습이 없는 절대성이 진짜 나라고 하시니 진짜 나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성은 모습이 없기 때문에 찾으려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성의 작용인 상대성에서 찾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절대성인 진짜 나를 찾으려면 상대성인 모습에서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파도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쉴 새 없이 변합니다. 파도는 어디서 왔습니까? 물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 상대성은 어디서 왔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변하는 것은 가짜야. 그러니 이 몸뚱이가 변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몸뚱이를 진짜 나라고 할 수가 있겠나요? 어머, 진짜 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진짜 나는 무엇이지? 이렇게 질문이 나지 않습니까? 진짜는 어떻게 해야 진짜라고요? 변하지 않아야 진짜예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 속에는 제일 첫째 모습이 없는 거지요. 시작과 끝이 없는 거지요. 나고 죽는 것이 없는 거지요. 그렇죠? 시공간이 끊어진 것이죠. 또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 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는 되게 단순한 얘기지 않습니까? 진짜와 가짜가 있는데 진짜는 변하지 않는 것이고 가짜는 변하는 것이야.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 나야. 가짜는 변하는 것이요. 그래서 가짜를 나라고 할 수가 없네. 그렇죠? 근데 가짜는 진짜의 작용이거든. 그러니까 진짜를 찾으려면 진짜는 모습이 없으니까 가짜를 통해서 진짜의 작용인 가짜를 통해서 진짜를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봉기 씨 하나도 안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이게 왜 어려워? 이치가 분명한데. 아는 게 신기하고. 예? 아시는 게 신기해요. 아, 이치가 분명하지 않냐고요. 아니. 이해는 되는데. 아, 그럼 믿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아, 진짜는 변하지 않는 거. 가짜는 변하는 거. 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구리반지는 변하는 거. 순건반지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 순건반지를 진짜라고 하잖아요. 그 네 구리반지 가질래? 순건반지 가질래? 하면 다 어떤 반지 가져요?
둥근 반지 입고 순금 반지 다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절대성 상대성 하면 맨날 몸뚱이를 가지려고 하지? 반지는 순금 반지 가지려고 하면서. 간단하지 않냐고, 이치가. 들어가면 참 깊고 깊은 이치인데 처음에 우리가 입문을 할 때 가짜는 변하는 것이야, 진짜는 변하지 않는 것이야. 근데 몸뚱이는 가짜야. 생각과 감정도 가짜야. 근데 본래 우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의 성품짜리는 요거 진짜거든. 그러면 일단 몸뚱이는 가짜다, 여기 내가 진짜구나, 그럼 그냥 딱 믿고 결정할 수 있지 않냐고요. 변하지 않는 거하고 변하는 거하고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거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냐고요. 근데 가짜라는 게 네. 변하는 게 가짜라는 거를 정말로 실감하기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딱 결정을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 바탕에는 진짜 이렇게 변하는 게 완벽하게 가짜라는 걸 저희가 정말 실감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간단하잖아요. 지금 갑자기 막 화를 내다가 갑자기 저 사람이 나한테 10억을 딱 주네. 그럼 갑자기 또 웃음이 나네. 너무 좋아서. 그럼 이때까지 막 이렇게 했던 거는 뭐예요? 가짜잖아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어렵냐고. 그러니까는 하나는 것도 진짜고 10억 줘서 좋은 것도 진짜고 그렇게 그런 사람도 가르쳐 주이소. 그러니까 모범생은 이 열등생의 마음을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생활을 해보고 또 우리 선대에 계신 분들 다 위에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위에 할아버지 쭉 보면은 이 세상에 안 계시잖아요. 근데 나도 그 할머니 될 사람이거든요. 저 몇 대 내려가면요. 그렇지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간단한 거 아닌가? 나는 너무 단세포인가? 그러니까 너무 머리가 다 좋아서 그러신 것 같아. 변하는 거는 가짜야. 변하지 않는 건 진짜야. 변하니까 여기에다가 들어앉지 말자. 가짜니까. 그래, 지금 현재는 잘 들어앉지 않게 되고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게 어렵잖아요. 우리가 습관화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결정은 할 수 있잖아요. 믿을 수는 있지 않나요? 그 믿고 결정을 하면 그 다음은 판이 달라지거든요. 판이 달라져요. 근데 그거를 안 한다, 사람들이. 근데 굉장히 단순한 것이거든요. 석철은 씨, 어쩔 겁니까? 믿고 결정할 겁니까? 네, 결정했습니다. 믿고 결정한 사람 한 사람 났다. 권대윤 씨는요? 믿고 결정한 사람 2사람 나왔다. 우담 씨는요? 예, 3사람 나왔다. 다 불러야지. 표성건 거사님은요? 예, 실천 잘하겠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실천을 잘하겠습니다. 실천하시지 말고 믿고 결정하라고요. 변하는 것은 가짜야. 변하는 것은 가짜야. 변하지 않는 건 진짜야. 이겁니다. 이게 뭐가 어렵냐고. 송창원 씨는요? 네? 송창원 씨는요?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고 결정. 이게요, 공부를 할 때 이 점이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나는 내 생각에는 이렇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짱구 굴려봐라. 그 짱구가 더 잘 굴리는 사람 더 잘 굴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굴려도 별거 없는데 그걸 왜 자꾸만 결정을 안 하지?
김경식 보살님은요? 그냥 외우면서 항상 이렇게 명심하는 거랑 같은 거죠? 결정이라는. 아니요. 명심하는 거하고 결정하는 거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렇게 생각은 항상 하고 있어요. 여기서 배운 이후로는 네. 변하는 건 가짜다. 응.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그게 잘 안 되니까 자꾸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하는 것은 가짜다. 내 몸도 변하니까 가짜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감정을 일으키고 지각하고 하는 것도 다 변하는 것이다. 그 당시 변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변하는 거 맞습니까? 변하는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하는 걸 알아야 되잖아. 그래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변하는 거 알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한 줄 새말게 열심히 올리는데 이렇게 하지. 우담씨 이렇게 하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새말게 안 내서 변한다. 그시 이렇게 하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새말게 안 내서 변한다 것이다. 뭐 이렇게 안 하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새말게 안 내서 딱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려고 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자세히 보게 되잖아요. 자세히 보라는 겁니다. 뭘 하려면? 변하는 것을 보려면 자세히 보라. 자세히 관찰하라.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